대학가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19살의 신입생 크리스틴은 잔디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숙사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며 폴 플로레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폴의 몸을 기댄 채 기숙사로 가고 있던 모습이 크리스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Did you want to kiss her? No, I didn't feel. I don't remember feeling any attraction towards her. So, 4 or 5 people told us that they saw you trying to kiss her at the party. never even. I don't remember doing anything like that. I don't remember even doing anything like that. Nothing? Good morning, I'm Jonathan Vigliotti with CBS News. Were you involved in the disappearance of Kristen Smart? Paul, can you tell us what happened that night between you and Kristen? 크리스틴 스마트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1977년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2분 모두 선생님이었으며 집안은 항상 화기애애하고 행복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책을 읽는 것과 축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았던 크리스틴은 하고 싶은 것도 많았으며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2달 동안 혼자 영국에 가서 친척집에 지내면서 유럽을 여행했으며 대학에 가기 전에는 하와이에 머물면서 해양구조대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그녀는 베네수엘라에 교환학생으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크리스틴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에 입학했으며 집을 떠나 대학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독립적이었던 크리스틴에게는 생기가 넘치는 대학 생활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1996년 5월 24일 유난히 더운 금요일이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가에서 파티를 하느라 북적였습니다. 그날 오후 5시 30분 크리스틴은 어머니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생물학 시험에서 떨어져서 재시험을 쳐야 한다며 속상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녁 8시 30분 그녀는 파티에 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크리스틴은 기숙사에서 걸어서 11분 걸리는 135 크랜달 웨이에 있는 집에서 하는 파티 장소로 향했고 다른 2 친구들은 다른 파티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가 혼자 도착한 곳은 여느 다른 파티장과 마찬가지로 시끌벅적한 음악과 다양한 술들이 있었고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새벽 2시에 끝이 났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티를 주최한 사람은 현관문 앞에 있는 잔디 위에서 쓰러져 있는 크리스틴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신입생인 크리스틴이 자기 주량도 모른 채 술을 너무 섞어 마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틴은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잔 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크리스틴을 한참을 흔들자 그녀는 깨어났지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셰를이라는 여학생이 그녀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며 자기가 같이 가겠다며 크리스틴을 부축했습니다. 그렇게 셰를이 비틀거리는 크리스틴과 걸어가고 있을 때 한 남학생이 도와주겠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 플로레스입니다. 그는 크리스틴의 허리를 잡고 그녀의 팔을 자기 목에 걸치고 걷는 것을 도왔습니다. 셋이서 큰 길로 쭉 걷다가 갈림길이 나왔고 크리스틴의 기숙사로 가려면 오른쪽 길로 가야 했습니다. 셰를은 왼쪽 길을 가리키면서 난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크리스틴을 부축하고 있던 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폴은 자기가 알아서 안전하게 크리스틴을 기숙사에 데려다 주겠다며 셰를에게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굿나잇 키스를 해줄 수 있냐고 그는 셰를에게 물었고 그녀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셰를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얼굴도 아는 같은 학교 학생이라 잘 데려다 줄 거라 믿고 자기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크리스틴의 룸메이트는 크리스틴이 어젯밤에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파티에 가기 전에 두고 간 그녀의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개인 소지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말을 안 하고 외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룸메이트는 불안했습니다. 크리스틴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후가 되어도 크리스틴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불길한 예감이 든 친구들은 캠퍼스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캠퍼스 경찰은 크리스틴이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시내로 나갔을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들은 지갑도 그대로 있고 무엇보다 말도 안 하고 기숙사를 비울 친구가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되었지만 크리스틴이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자 캠퍼스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크리스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이 본가로 갔는지 물었고 어머니는 안 그래도 크리스틴에게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틴 아버지는 생업을 멈추고 그녀의 기숙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중부 해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길을 걸었으며 다리 및 터널들을 찾아가 뒤졌습니다. 크리스틴이 실종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제보 보상금으로 1996년 돈으로 1,3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내걸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수사를 펼쳤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We saw her on Friday night before she disappeared. She was standing on the corner, and that's really strange that we happened to see her. And people are just wondering what happened to her. 경찰은 강력 범죄 연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티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 기숙사로 크리스틴을 안전하게 데려다 줬다고 주장하는 폴 플로레스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목격한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폴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그는 어찌하다 보니까 크리스틴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고 휘청거리는 그녀를 부축해서 기숙사까지 신사처럼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Where was she going? Was she walking? Was she standing still? Was she laying down? She was walking. Was she saying anything when she walked away? No. It's like we didn't even have any, I don't even remember any conversation really. 사실 형사는 폴이 처음 조사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으며 무릎에는 몇 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Take your hand off for a second. What happened to your eye? I got elbow play basketball. Okay, good. Okay. I'm wondering, are you familiar with the term polygraph? Lie detector? That sort of thing? Yeah, I've heard of it. Would you be willing to take one if necessary? Yeah. 폴은 사실 불량스러운 학생이었으며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으로 어찌하다 보니 운 좋게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폴은 대부분의 시험에 계속 떨어졌으며 그의 전공인 식품과학 과목에서도 최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볼링과 술 그리고 여자입니다. 한 번은 만취한 폴이 벽을 타고 발코니로 들어가 여자 집에 침입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폴이 술에 취하면 나쁜 남자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폴은 술에 취해 여자를 때린 적도 있었으며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와 잠을 잤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거짓말과 허세가 심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혼자 술을 마시고 파티에 갔습니다. 여자를 찾으러 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은 친구들에게 성추행범으로 불리고 있었을 정도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할 만한 어떠한 단서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의 기숙사를 철저하게 수색하고 실종 전단지도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진전 없이 몇 달을 보낸 후 형사는 폴을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Your best guess as to what happened. My best guess is maybe she, because her dorm was by the parking lot over there. So then I would figure my best guess is she went off with someone. I don't know. You think if something bad happened to her,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her from that point where you last saw her?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happened? Someone put her in the car and took her someplace. I don't know. Did you want to kiss her? No, I didn't feel. I don't remember feeling any attraction towards her. So
4 or 5 people told us that they saw you trying to kiss her at the park. I don't remember doing anything like that. I don't remember even doing anything like that. Nothing? 폴은 한 달 전에 눈이 시퍼렇게 멍든 이유를 형사가 다시 묻자 자기 차에서 실수로 핸들에 눈을 박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추궁했지만 그는 계속 하지 않았다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를 마지막으로 폴은 경찰의 조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체 탐지견을 데리고 폴의 기숙사 방을 수색했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체 탐지견이 시체의 냄새를 맡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폴이 크리스틴에게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세월은 흘렀고 경찰은 어느 시점부터 수사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가족과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 부모는 수시로 폴을 찾아가서 제발 딸의 시체만이라도 찾게 도와달라고 빌어도 보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폴의 뒤를 쫓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폴을 살인마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폴의 기사가 신문에 나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을 수도 군대에 지원해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보를 얻기 위해 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폴의 부모를 강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Has your son ever told you that he did not kill Kristen Smart? We never asked that question. Well,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He says no. And do you have any information as to where Kristen Smart's body is located? Of course not. 폴은 같이 온 변호사가 신호를 주자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And what is your date of birth, sir? 10/22/76. What is your present residence address? On the advice of my attorney, I refuse to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e you presently employed? On the advice of my attorney, I refuse to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here do you presently reside? On the advice of my attorney, I refuse to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민사소송은 그렇게 아무 단서도 얻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폴의 가족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만 몇 달 뒤 중요한 증거가 우연치 않게 나타납니다. 크리스틴이 실종되었을 때쯤 폴의 부모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따로 나가서 살게 되면서 어머니는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렌트해서 살게 된 사람은 귀걸이 한 짝을 집 앞 차도에서 주었습니다. 귀걸이는 크리스틴의 실종 게시판에 나와 있는 목걸이와 세트였기 때문에 눈썰미가 있었던 입주자는 바로 알아보았고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귀걸이가 크리스틴의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2년 크리스틴은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폴과 그의 부모는 계속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폴과 그의 아버지가 장을 보고 계산하고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Justice for Kristen Smart, everyone! Justice for Kristen Smart! Call Flores, this guy murdered her. He knows he did. It's fucking very sad to see him walking around our hometown. This guy murdered Kristen Smart and he's in your Walmart, okay? I apologize. Justice for Kristen Smart, Google it. His dad, Ruben Flores, is with him, is just as guilty. One day they will be in prison. Justice for Kristen Smart. 2011년에 새로 부임한 형사는 젊은 패기로 크리스틴의 서류를 다시 꺼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심 가는 곳을 파보았으며 증인들을 불러 더 기억나는 게 없는지 물었습니다. 아직도 폴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크리스 램버트는 유어온 뱅야드라는 크리스틴 실종에 대한 미스테리를 다룬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면서 깊게 파헤쳤으며 심지어 경찰이 알아내지 못한 단서와 증인들까지 찾아냈습니다. 크리스는 크리스틴이 실종되고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풀릴 수도 있었던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2달이 지나서야 폴의 부모 집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시체 탐지견과 과학수사팀도 없이 수색을 했으며 폴의 아버지 트럭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폴 아버지의 2개의 트럭을 수색했었다면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폴은 기숙사에 지냈기 때문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시체를 옮겼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폴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2개의 트럭들 중 첫 번째 차는 다른 차와 교환이 되었고 2번째 차는 도난당한 걸로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폴의 전 여친이 크리스의 팟캐스트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폴이 크리스틴을 죽였다며 자신에게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의 등장과 진술로 24년이 지난 2020년에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폴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으며 여자들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강간하기 위해 폴이 직접 만든 물약과 그가 강간하면서 찍은 여러 개의 비디오를 발견했습니다. 폴은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술집에 가서 혼자 온 여자의 술에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범행을 도왔을 거라고 추정되는 폴의 아버지 집을 수색했습니다. 땅을 관통하는 레이더와 여러 장비를 가지고 갑판 아래를 수색한 결과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생기는 흙의 얼룩이 있었으며 검은색 섬유도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이 실종되었을 때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흙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그 얼룩은 사람의 피로 판명되었지만 DNA를 채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44세의 폴은 크리스틴 살인 혐의로 그리고 86세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을 도와 시체를 은닉 훼손한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둘 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를 판결받은 폴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폴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고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